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5.18 민주화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는 공약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 탑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신 1분짜리 이 노래를 다 같이 손잡고 함께 부르는 이 재창을 하는데 9년이나 걸렸습니다. 자,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이 노래하는 모습 잘 함께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매년 열리는 이 5.18 기념식, 과거에 열렸던 기념식과 비교해서 오늘 기념식이 많이 다르게 느껴졌던 부분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일단 재창을 했다는 게 네. 과거에는 이제 무대에서 합창단원만 합창을 했는데 전체 이제 참석자가 10,000명이 한꺼번에 재창을 했다는 게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좀 앞부분에 뒤에 있는 일반인들은 보니까 자기가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네.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원래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앞에 있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손을 맞잡고 이렇게 지금 같이 손을 흔들며 하잖아요. 네. 원래 하는 방식은 이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랑도 명예도 하면서 뒤에 나오는 저런 방식으로 원래 하는 게 원래 부르는 방식입니다. 네. 저 뒷부분엔 또 이제 태극기 흔들면서 같이 노래 부르는 기념식 참석자들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2013년에는요, 5.18 이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이 이 기념식에 불참하면서 굉장히 기념식 참석 인원이 굉장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엄청나게 많아져. 최대 인원이 지금 모였다고 그러는데 몇 명이나 모인 거였죠? 심정수 차장? 오늘 그 행사를 준비했던 보훈처에 저희가 그 취재 때문에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이번 규모가 어떻게 되고 그 네. 행사 식순이 어떻게 되는가 그랬더니 보훈처가요. 이틀, 사흘 전부터 행사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얼마나 될지 모른다려다가 어제 10,000명 정도가 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마지막으로 치러졌던 그 5.18 행사 때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5.18 그 시민단체와 또 4.19 관련한 단체들 그 관계자들까지 대거 초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그 참석 인원이 보시다시피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기념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이동영 차장. 예, 5.18 민주화운동 유족날 희생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네.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아하. 한스러운 삶을 살아왔다라고 네. 하면서 자신의 인생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단상 아래서 듣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가려고 하는 김소영 씨를 위로하기 위해서 직접 단상에 예고에 없이 아하. 올라와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눈물도 훔치고 있고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기 때문에 다 같이 부르는 순서였는데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만은 노래를 부르지 않는 모습이 또 화면에 잡혔거든요. 네.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 같이 손을 잡고 있는데 정우택 원내대표만 저렇게 입을 닫고 있습니다. 네, 화면 왼쪽에 세 번째로 보이는 예. 네. 뭐 같이 보수정당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정당의 주호영 대표가 저렇게 열심히 부르는 것에 비해서 정우택 원내대표 그래서 저렇게 사진 그 기자들한테도 포커싱을 받을 정도로 네. 홀로 저렇게 안 부르는 끝까지 안 부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뭐 지침이나 혼자의 어떤 그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한국당의 지지 기반이나 한국당을 지지하는 또 이 생각이 다른 유권자들을 생각하지
대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재창 지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정치권의 협조를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다. 네. 재창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충분하지 않다. 네. 이렇게 오늘 부르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9년 동안 논란도 많았고 중간에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합창으로 대체되기도 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 결국엔 9년 만에 다시 재창, 함께 부르는 순서로 이제 다시 부활이 된 건데 이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논란이 워낙 많았던 노래이기 때문에요. 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노래인지 그 과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간단히 얘기하면 원래 이제 그 5.18 사건 당시에 전남 도청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 결국은 숨졌던 윤상원 씨하고 들불야학에서 같이 했던 이제 네. 박기순 씨의 네. 영혼 결혼식에 쓰려고 1982년에 이제 만들어진 그 곡인데.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논란이 원래는 이제 정부에서 공식 행사에는 하지 않았죠. 네. 그냥 이제 진보단체에서 그 기념식에만 원래 해다가 그 김영삼 정권 마지막 해 1997년 5월에 네. 처음으로 국가 행사로 하면서 재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까지는 모두 국가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가 함께 부르는 재창 형식으로 됐던 거죠.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첫 해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같이 불렀습니다. 참석자들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른 다음에 보수단체들에서 집중적으로 왜 이 노래를 부르느냐. 이게 종북 노래 아니냐. 이게 황석영 씨가 가사를 만들었는데 황석영 씨가 혹시 계속 북한을 5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김일성이를 7번이나 만나고 또 거기에서 김일성 전집도 같이 만드는데 참여도 하고 했기 때문에 혹시 이미 김일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아예 그 속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5.18 단체는 아예 참석도 안 했죠. 네네. 그러다 2010년부터는 논란이 되니까 정부에서 합창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즉 네. 무대 위에서 합창단원이 합창하는 거고 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죠. 또 이제 따로 부르고 싶은 사람은 불러라라고 예, 강제성이나 뭐 이런 게 없었던 예,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부를 수 있도록 한 건 아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다가 결국은 2013년에는 네. 결국 그러니까 5.18 단체에서는 더 이상 참석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게 지금까지 오다가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로 바뀐 이후에 드디어 9년 만에 재창이 다시 시작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자, 재창을 다시 할 때까지 9년이 걸렸고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면서 뭐 방아 타령이 대신 등장하기도 하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왜 이 노래가 이렇게 제재를 받고 구구절절 이런 사연을 갖게 된 겁니까? 이동희 차장. 이유가 뭡니까? 예, 지금 뭐 설명이 됐는데요. 그 2009년부터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 이 작사가인 황석영 씨가 네. 방북을 했고 아하. 그 전력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종북 세력의 노래 아니냐 이런 네. 주장을 펼쳤고 그 노래 가사와 제목에 들어있는 임이라는 단어가 김정일을 의미하는 것, 김일성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네. 그리고 또 새날이 온다. 뭐 이런 표현이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과도한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 노래가 종북이다라고 하면서 부르면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시작됐던 거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혀 이미 네. 김일성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원래 윤상원 씨하고 박기순 씨가 같은 들불야학을 했어요. 네. 윤상원 씨는 대학을 갔다 와서 이제 복학생으로서 그때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나주는데 둘이 사귄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박기순 씨는 들불야학을 하면서 거기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갑자기 연탄가스에 중독돼가지고 79년에 숨집니다. 네. 그리고 80년에는 윤상원 씨가 결국은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지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네. 두 사람의 영혼 결혼식을 만들어주자 네.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 의미인 거예요. 먼저 우리는 노동운동, 이 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갔지만 그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우리 지금 앞으로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꿋꿋이 나가보자 하는 뜻으로 한 건데 네. 전혀 북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노래의 가사를 쓴 황석영 작가, 자, 방북을 했던 작가이고, 뭐 이런 사상적인 차이, 뭐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로 금지, 아니면은 이제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재창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북한에서도 부르는 노래다. 그렇기 때문에 재창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북한에서도 부르는 노래입니까? 북한에 제가 알기로는
이 노래가 알려진 거는 맞는데 네. 일반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요. 북한에서 불려지지 않는다고 저는 들었고요. 네. 않는다고 들었고 사실은 황석영 씨가 북한에 가가지고 뭐 김일성 관련된 그 책을 쓰는데 집필에 참여한 건 맞지만은 네. 그런다고 해서 저기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까지 똑같이 종북이라고 말하는 건 좀 어렵고요. 네. 다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왜 보수단체들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느냐.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초기에 사실은 이제 서거하셨잖아요. 그때 많은 진보계층에서 그 전에도 진보계층에서 많이 썼지만 그때 이제 노래를 추모곡으로 부르다 보니까 거기하고 서로 연관되면서 네.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종북과 관련된 노래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노래다. 네. 아니,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불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재창을 금지한다라고 그 당시에도 알려졌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확인해 보면은 북한에서 불려지거나 뭐 애창되는 노래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됐다면 정부에서 그 당시에 이걸 몰랐을 리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재창을 금지시켰는지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냥 뭐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자면요. 이 상대 그 정부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당 쪽 내지는 반정부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 그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없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나를 반대하는 그 세력들하고 같이 똑같은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이런 이유, 좀 사소해 보이는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아주 큰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제가 잠깐 언급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에서 애창되는 노래가 맞는지 아닌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주성아 기자, 동아일보 기자에게 직접 이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 사회에서 한국 노래 전체가 금지곡이고 그러니까 그냥 임을 위한 행진곡도 금지곡 항목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또 더구나 체제 저항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사회에서 뭐 산자여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북한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노래, 한국 노래 중에서도 아주 악질적인 노래들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처벌이 더 엄격해질 것 같습니다. 90년대 초반에는 한 청년 대학생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관 코스에 김일성대가 있거든요. 근데 김일성대에 와서 이 사람들을 환영할 때 그냥 뭐 북한 노래만 부르면 좀 못 적으니까 한국 노래 투쟁 가요를 2개를 배워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죠. 근데 제목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가사만 배워줬습니다. 그것도 김일성대만 한해서 배워준 것이지 뭐 다른 데는 그걸 배워주지도 않고 이렇게 한때만 배워줬지 근데 잊혀져 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온 후배한테도 물어봐가지고 임을 위한 행진곡 안 하니까 전혀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네, 정말 우여곡절 끝에 9년 만에 다시 5.18 기념식장에서 재창하게 된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기념사에서 5.18과 관련된 몇 가지 의지를 또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새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자, 헬기 사격을 포함해서 시민을 향해 발표 명령을 내린 사람, 이 내용까지 다 밝히겠다 했는데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이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밝히지 못했던 부분인데 왜 밝히지 못했을까요? 2가지가 이제 마지막까지 밝혀지지 않은 건데요. 하나는 네. 이제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느냐 네. 하는 거고요. 결국 시민들한테 총 쏘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네.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헬기 부분 이제 헬기에서 총을 쏜 부분 이 부분인데 과연 기총 소사를 했느냐 아니면 소총으로 쐈느냐 네. 그리고 그게 진짜로 있었느냐 뭐 네. 그걸 봤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확인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검찰에서
과연 이 부분을 발포 명령을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 부분이 사실 아무리 조사를 해도 잘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5월 17일에 계엄령을 내리고 그때 27일 날 마지막 진압이 되는데 그 사이에 21일 날 사실은 집중적인 시민군을 향한 총이 쏘아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명령을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 이 부분이 안 나오니까 사실은 검찰은 어떻게 했냐면 자유권 발동, 즉 만약에 군이 위협을 받으면 총을 쏴서라도 뭐 너네가 자유권 발동 해가지고 그냥 너네를 막아라, 보호를 해라. 이것이 결국은 발포 명령 아니냐. 네. 이렇게 보고 검찰에서는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오케이 하고 유죄가 났는데 2심에서 이 부분이가 무죄가 났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계속 이 부분이 무죄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연 발포 명령자를 진짜 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 네. 조사를 하더라도 아니면은 자유권 발동을 여전히 발포 명령으로 보수를지지 이 부분이 논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네. 보기엔 찾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전두환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나는 발포 명령 내린 적이 없었다. 그거는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실질적인 책임자인데 앞으로 시민들이 만약에 위협을 하면은 시민들 향해서 총을 쏴서 죽여도 좋아. 이렇게 발포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제가 과거에도 눈빛 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되게 조직폭력배가 하는 것들인데 눈빛으로 이렇게만 하더라도 행동대장이 가서 죽이라는 얘기구나 하고 네. 행동대원이나 행동대장이 가서 죽이는 거예요. 네. 그때 똑같이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너무 엄격하게 이 부분을 해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헬기 부분에서 과연 지금 보면은 도청 이런 데도 보면은 위에서 공중에서 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과연 그 부분에서 진짜로 총을 무더기로 쏜 것인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인지 왜냐면 전체 죽은 사람이 지금 160명 5천여 명이 부상이 됐으니까 이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사실은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네. 다만 책임은 이미 물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추가로 또 추궁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얘기를 한꺼번에 다 몰아서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일단은 손수호 변호사께 묻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그 문장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의미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내렸는지요? 네, 97년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반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 등 13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요. 이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발포는 전두환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그 계엄군에게 발포 명령이 하달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판결의 어떤 한계인데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죄 판결이 안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그 다음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광주 재진입 작전 5월 27일에 있었던 것인데요. 네. 이 광주 재진입 작전을 강행한 것은 탈상 행위의 지시 또는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또한 발포 명령이 있었음이 분명하다라는 네. 표현을 대법원이 씁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발포 명령을 했는지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97년에. 네. 하지만 누군가는 발포 명령을 하였고 또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가장 권력자이고 총지휘를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더 대법원의 그런 문구를 보더라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건 또 국회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에서도 여러 차례 그 공약을 하기도 했던 부분인데 5.18 정신을 헌법에 아예 그 명시를 하겠다. 지금 네. 5.18 유공자 지원법은 법률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5.18 관련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 같은 건 법률적으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돼 있는데요. 이걸 아예 더 격상시켜서 5.18에 아예 헌법 정신으로 명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헌법 그 조항을 보면 맨 처음에 대한민국은 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3.1운동과 그다음에 4.19 민주혁명 정신을 계승한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네. 거기에 4.19뿐만 아니라 5.18 광주민주화 운동까지 같이 넣겠다 뭐 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그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다수가 동의를 해야지만 개헌도 가능하고요. 국회 의결 정족수는 200석 이상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 동의를 해줄지 지금으로서는 약간 미지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